조선왕 자전. 태종의 외척 척결의 계기가 되었다는 태종과 효빈 김씨의 아들 경령군 이비. 경령군 이비는 태종 이방원과 효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서장자인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까지 5대에 걸쳐 국정에 충성하며 협조했습니다. 태종 17년인 1417년에 정이품 정원대부가 되었으며 세종 원년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명제로부터 황금, 백금, 말, 비단, 양 등의 많은 답례품을 받아왔습니다. 세종 7년인 1425년에 종일품 숭록대부에, 세종 12년인 1430년에 정일품 대광모국 숭록대부에 봉해졌는데 세조가 즉위 후 충주로 이거에 여생을 보내다 어머니 효빈 김씨가 죽고 4년 만인 1458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묘역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랑리에 있으며 묘역 앞에는 위패를 모신 사당 명덕사가 있고 전주이씨 경령군파의 파시조입니다. 경령군의 후손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지복유설의 저자인 이수광이 있으며 현대의 인물로는 정치인 이녹은, 연예인 이미자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격변이 일어난 조선 전기의 왕족인데다 그 어머니인 효빈 김씨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온 인물이라 이름 자체는 종종 언급되지만 큰 활약을 한 적은 없어 비중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정모 원경왕 후의 상중에 기생 일점홍과 관계하여 태종의 노여움을 샀는데 그 후에도 일점홍을 집으로 불러들여 1423년 대신들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그를 벌하지 않았으며 이듬해에는 출입을 금한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23년 명영락 21년, 우사관이 경령군을 법대로 처형토록 상소하다. 생각하건대 경령군 이비가 경자년에 온경 왕태후의 상을 당하여 무엄하게도 창기 일점홍과 관계하였으나 태종대왕께서 차마 내어놓고 죄주지 못하시어 다만 견책만 하시었고 일점홍을 공주로 내쫓았다가 도로 그의 역에 속하게 하였으니 예육하시는 은혜가 지극히 깊고 또한 간절하였습니다. 이는 마땅히 태종의 명을 추념하여 전날의 마음을 고쳐 깨달아 조금이나마 지극한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돌보지 아니하고 바야흐로 처질 중에 있으면서 슬픔도 있고 여색에 빠져서 몰래 일점홍을 그 집으로 불러들였으니 이는 참으로 사람의 자식으로서는 참아하지 못할 일이옵니다. 이제 헌부에서 그 사정을 들어 두세 번씩이나 신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들은 생각건대 이비의 범한 죄가 강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전하의 오해하는 지극한 인정으로 용서하 논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입니다. 이제 산릉에 모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명을 배반하여 거스르고 죄질도 벗기 전에 몰래 창기를 엿보았으니 패상난륜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으며 실로 국법에 용서될 수 없는 일이요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없는 일입니다. 용의 눈물에선 역사적 인물이니 일단 출연은 시킨다는 수준으로 어린 아기 때의 모습으로 나는데 대사는 없으며 이방원의 잠저 시절 어머니 효빈 김씨와 함께 본처의 노여움을 사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그 후 김씨와 민씨의 사이가 풀어지고 인정받게 될 무렵 민씨의 친정에 맡겨져 이복 형제들과 교육을 받게 되지만 경령군 본인은 물론 효빈 김씨도 한양 천도 이후 극에서 퇴장했습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415년 명영락 13년, 민씨가 모자를 사지에 둔 죄를 묻는 왕지를 춘추관에 내리다. 바람과 추위에 핍박과 옮겨다니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병을 얻고 또 유종이 났으니 그 모자가 함께 산 것이 특별한 천행이었다. 내가 그때에 알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늙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다. 핏덩어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사람이 모두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 민가가 응참하고 규활하여 여러 방법으로 꾀를 내어 반드시 사지에 두고자 하였으니 대개 그 종지를 제거하기를 꾀하는 생각이 마음에 쌓인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그 핏덩어리에게 하는 지시 또한 이와 같이 극악하였다. 그러나 천도가 밝고 어그러지지 않아서 비록 핏덩어리가 미약함에도 보존하고 도와서 온전하고 편안하게 한 것이 지극하였다. 어찌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로 하여금 그 악한 짓을 이루게 하겠느냐. 이것이 실로 여러 민가의 음흉한 일이다. 내가 만일 말하지 않는다면 사피를 잡은 자가 어찌 능히 알겠는가.
참으로 마땅히 사책에 상세히 써서 부세에 밝게 보이어 외척으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라. 대왕 세종에서는 윤영준이 연기했는데 비중있게 등장한 사례로 효빈 김씨가 경영군이 서장자라는 위치와 자신이 태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 경영군을 세자 자리로 올리려 합니다. 경영군 본인도 야심이 있었고 세자가 온갖 사고를 저질러 일말의 희망이 보였으나 충녕대군이 급부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북방에 중앙군을 보내려는 세자가 여진족과 일부러 충돌하여 기어이 전쟁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녕대군을 위문한다는 명목으로 북방에 다녀왔던 경영군은 충녕대군의 역모가 의심된다고 태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세종조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때로는 세종을 지원하다가 정적인 조말생과 접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정치적 야망 자체는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태종 때는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절치부심하던 어머니 효빈이 더 이상 옥저의 뜻을 두지 말라고 설득한 이후 효령대군의 조언을 듣고 왕실 종친으로서의 모습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태종 이방원에서는 직접 출연은 없으나 대왕 세종 때의 세종보다 일찍 태어났다는 설보다 1402년생 설을 채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경왕후가 왕비로 책봉되기 이전 사저에서 대기하던 중에 송씨 부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아이라고 사가에서 데려간 산호비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인 태종과 원경왕후의 기싸움 중인 상황에서 원경왕후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궁녀들을 잠자리에 들였는데 그중 이 궁녀가 포함되었고 승은을 입은 궁녀였지만 송씨 부인에게 핍박을 받다 다시 입궁합니다. 김씨가 갇혀있다 혼자 출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태종은 당연히 분노하고 마찬가지로 뒤늦게 한 원경왕후와 민제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태종은 처가에 방문하기로 했던 예정을 취소한 뒤 하륜에게 민씨 가문은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숙청해야 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분량은 많지 않으나 모자가 받은 핍박이 외척 숙청을 고민하던 태종에게 확고한 결심을 제공해줬고 민무일과 민무에도 동참한 것으로 포장되어 민씨 일가 네 형제 모두 사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태종의 외척 척결의 계기가 되었다는 태종과 효빈 김씨의 아들 경영군 이비입니다.